나이 들어 요양원에 간다는 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서늘하지 않으십니까? 자식에게 짐이 된 것 같고 평생 이어온 가족의 정까지 끊기는 기분. 그래서 차라리 혼자 버티겠다고 마음을 굳히신 분들도 많으시지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가장 먼저 꼽으셨다는 겁니다. 즉,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숨쉬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상 70%가 몰랐던 노인 요양원의 현실을 함께 풀어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요양원을 마지막 길처럼 생각합니다. 집을 떠나 낯선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 특히 한국처럼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40년간 환자와 가족을 만나오며 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혼자 살다가 쓰러져도 낫지 요양원에는 절대 안 갑니다. 그만큼 효쇼를 중시하는 우리 정서 속에서는 요양원이 곧 자식에게 버림받음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1인 노인 가구가 급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0%가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만성질환과 고립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혼자 버티겠다는 결심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른다는 것이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요양원은 단순한 대체 공간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 그리고 정서적 안전망을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은 이제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구나 하고 느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없이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혼자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에게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회사 생활에 지장 생기면 어쩌나. 손주 학원비도 빠듯한데 내가 더는 폐만 끼치면 안 되지. 그 마음 때문에 밤마다 무릎이 부어오르는데도 참고 지내셨지요. 이게 바로 한국 노인의 현실입니다. 효쇼라는 전통적 가치가 뿌리 깊이 남아 있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더 외롭게,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듯 우리 마음속 깊은 두려움은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면 더 커지는 겁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면 자식이 날 버린 게 아닌가? 내가 결국 짐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앞서는 거지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두려움 뒤에는 그래도 가족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다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즉,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건 사실 부모의 체면이나 고집이 아니라 끝까지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자식한테는 선물일 수 있어요. 내가 집에 있으면 얘들이 매일 마음 졸이잖아. 내가 요양원에 있으면 얘들은 안심하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지요. 이처럼 시선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짐이 된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또 다른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왜 많은 노인들이 차라리 혼자 버티겠다고 결심하는지, 그리고 그 결심이 어떤 위험을 부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혼자 버티다가 쓰러지는 게 낫지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 저 역시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고 낯선 공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겠다는 결심이 오히려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 노인이 전체 노인 가구의 20%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의하면 혼자 사는 노인의 낙상사고 발생률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혼자 사시던 78세 할머니가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셨습니다. 새벽까지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다가 이웃이 이상하다며 문을 두드려 발견한 게 아침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골절로 몇 달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에 있었으면 이렇게 오래 방치되진 않았을 텐데. 또 다른 문제는 마음의 병입니다. 한국노인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은 동거 노인보다 확연히 높습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하루,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없는 저녁이 쌓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약해지는 것이지요. 결국 혼자 버티겠다는 결심은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 같아 보이지만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요양원에 들어가면 어떤 새로운 관계와 정서적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즉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을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의외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만난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시간이 지나니 친구가 생기더군요. 아침마다 함께 밥 먹고 저녁에는 같은 드라마 보면서 웃고, 이게 꼭 두 번째 가족 같았습니다. 요양원에는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는 미처 나누기 힘든 이야기도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 맞아. 내 남편도 그랬지. 이렇게 공감이 오가면서 외로움은 줄고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은 단순히 돌봄을 넘어 정서적 지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간호사 선생이 내 딸 같고 보호사가 내 아들 같다. 이처럼 요양원은 가족의 부재를 메우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형태를 넓혀주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노인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원에 적응한 어르신들 중 다수가 또래 친구와의 관계 형성을 삶의 만족 요인 1순위로 꼽았습니다. 즉, 인간관계의 끈이 이어지는 곳, 그게 바로 요양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요양원이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에 어떤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하루건강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게 바꿉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환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들은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차라리 아픈 건 참아도 치매만은 걸리고 싶지 않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잃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린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한국 어르신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요양원 생활에는 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간단한 운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리듬이 뇌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이지요. 또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습니다. 한국노인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독거 노인의 30% 이상이 하루에 한 번도 대화를 못하는 날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고립은 곧 뇌 기능 저하와 직결됩니다. 반면 요양원에서는 식사 자리, 프로그램, 산책을 통해 하루에도 여러 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제 밤 잠은 어떠셨어요? 오늘 반찬은 맛이 괜찮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뇌 자극이 되고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돌본 한 할머니는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지만 요양원에 입소 후 노래교실과 미술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3년째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으면 벌써 기억이 많이 사라졌을 텐데 여기선 웃을 일이 많아져서 뇌가 덜 늙는 것 같아. 치매 예방은 단순히 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이 함께 지켜주는 것입니다. 요양원이 바로 그 연결을 만들어주는 곳이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또 다른 부분, 의사도 감탄한 요양원의 건강 서비스와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곳이지 무슨 특별한 게 있겠어. 저도 오랫동안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양원에 가보면
의사인 저조차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한국의 요양원은 단순한 돌봄 시설을 넘어 의료와 재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작은 병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이 따로 있어 무릎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이 매일 맞춤형 운동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혈압 혈당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기록을 남기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가족과 의사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어르신 중 정기적인 재활치료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관리 덕분에 입소 후 오히려 건강이 호전된 사례도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집에서는 약을 빼먹기도 하고 식사 조절이 안 되셔서 늘 혈당이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에는 정해진 식단과 규칙적인 투약 관리 덕분에 수치가 안정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생기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는 자꾸 잊어버려서 아들한테 미안했는데 여기서는 걱정 안 해도 되니 마음이 한결 편해요. 또한 일부 요양원에서는 치매 조기 진단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 음악미술 치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상상하기 힘든 체계적인 건강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 바로 비용의 현실과 그 속에 숨어있는 오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든다던데 나 같은 사람은 못 가지. 맞습니다. 비용은 누구에게나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하며 느낀 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용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돌봄 인력을 따로 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사도우미, 간병인, 방문 간호까지 더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반면 일부 요양원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금은 이보다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2023에 따르면 장기 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원 비용의 60-8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즉, 형편에 맞는 시설을 고르면 생각보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처음에 요양원에 들어가면 한 달에 300만 원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아보니 본인 부담금은 70만 원 정도였고 그 뒤로는 매일 규칙적인 식사, 재활운동, 건강관리까지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간병인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안심이 돼요. 결국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막연히 비싸다고 생각하기보다 제도와 지원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비용의 벽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요양원에 대한 가장 큰 낙인, 버림받았다는 사회적 시선이 사실은 오해라는 점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꼭 하루건강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작은 실천이 당신의 노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면 결국 자식이 날 버린 거지. 이 말 속에는 한국 사회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돌보고 자식은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효셔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삶의 뿌리였지요. 그래서 요양원은 곧 버림받은 곳이라는 낙인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어르신 중 60% 이상이 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답했습니다. 자주 찾아오고 영상통화로 연결되고 가족 행사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방식으로 효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처음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 이웃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아이고, 자식들이 결국 손 뗐구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며칠 동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손주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 내가 집에 있었을 땐 얘들이 늘 걱정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자주 보고 더 따뜻하게 느껴져. 이처럼 버림받았다는 낙인은
사실 오래된 오해일 뿐입니다. 요양원은 가족의 정을 끊는 곳이 아니라 그 정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새로운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3개월의 마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요양원에 들어가면 처음 3개월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낯선 방, 새로운 사람들, 규칙적인 생활, 마치 평생 살던 집에서 뿌리째 뽑혀 나온 기분이 들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첫 달에는 잠을 설치고 식사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 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2021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70% 이상이 3개월 이내에 생활에 적응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3개월 이후에는 정서적 안정과 건강관리의 규칙성을 삶의 만족 요인으로 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아버지는 처음 2달 동안 매일같이 짐을 싸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3달째 접어들면서 친구분과 함께 장기를 두고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웃을 일이 많아졌어. 처음 2달은 지옥 같았는데 지금은 천국 같네. 또 한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 100일 기념으로 손주들이 찾아와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축복받은 거구나라는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즉 3개월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안심으로, 낯설면서 친밀감으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처음에 고비만 넘기면 노후의 삶이 전혀 다른 길로 열릴 수 있다는 뜻이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요양원에서 매일 실천하는 작은 루틴들이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 요양원 생활이 힘들 거라고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작은 루틴이 삶의 질을 바꾸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씻고 균형 잡힌 식단을 함께 먹습니다. 집에서는 대충 라면으로 때우던 분들도 여기서는 매일 반찬이 바뀌고 영양사가 관리한 식단이 나오지요. 이 작은 차이가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점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 시간이 있습니다. 무릎이 약한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팔 어깨 운동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은 마당에서 함께 걷습니다. 한국노인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규칙적인 신체 활동 참여율이 혼자 사는 노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오후에는 노래교실, 미술치료, 바둑장기 같은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정서를 안정시키며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처음에는 뭐 하러 이런 걸 하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주 열리는 합창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우울증 약을 줄일 만큼 기분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선 하루 종일 TV만 보며 답답했는데 여기선 내가 노래도 하고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하루가 빨리 가네.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그 루틴이 쌓여서 몸과 마음을 모두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개골이 가족과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더 따뜻해지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양원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가족과 멀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연결 방식이 생겨납니다. 요즘은 자녀와 손주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식사를 함께 하거나 작은 공연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에 치여 대화가 짧았다면 요양원에서는 오히려 가족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건 영상통화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 얼굴을 매일 보는 게 일상이 되었지요. 할머니, 학교 다녀왔어요. 이 한마디에 하루가 밝아지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2022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65% 이상이 가족과의 정서적 관계가 이전보다 더 자주 확인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더 자주, 더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있을 땐 아들이 늘 출근 때문에 바빠서 나랑 밥 한 끼 같이 못했는데
요양원에 오고 나니 주말마다 꼭 와서 같이 밥 먹고 노래도 불러줘요. 이게 진짜 가족 같지요. 요양원은 가족을 잃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과 추억을 만드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효가 달라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효의 본질은 살아있는 것이지요.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요양원 생활을 통해 얻는 안심과 자유, 그리고 노후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하루건강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돌이켜보면 요양원은 두려움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삶이 끝나는 마지막 장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요양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심, 내 몸이 갑자기 아플까, 두렵지 않은 자유, 그리고 매일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작은 기쁨이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 옆자리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인사, 손주가 주말에 들려주는 노래. 자,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의 후반부를 빛나게 합니다. 한국노인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요양원 적응 이후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응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보다 더 큰 건 바로 가능성이라는 뜻이지요. 어르신, 중요한 건 지금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꾸고 작은 변화가 큰 안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하루건강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실천, 하루건강이 함께하겠습니다.